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패선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강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 영상의 댓글로 강하에 대해 말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다시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때 삼국지 게임에서는 강하가 여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국지 게임 14탄을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게임에서도 강하는 무창 건너편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창이 여기에 있잖아요. 아니 언제 이사 갔지? 저는 게임에서 강하가 워낙 이 합비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여기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하가 원래 강하와 다른 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게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제가 착각한 겁니다. 더불어 댓글 다신 분은 강하를 장강 북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게임에서처럼 이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한 강하는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장강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강하는 원래 하나의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이죠, 군. 당시 행정제도는 주, 군, 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강하는 그 중에 군에 해당됩니다. 강하군은 장강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의 서울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안에 강하라고 적혀져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강하군의 경계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이 무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도에는 희미하게 강과 호수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지도에서는 장강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강하군 경계 내로 장강이 가로질러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군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하군의 치소가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치소가 뭐냐면 해당 군의 업무를 보는 관청이 있는 곳이죠. 삼국지 시대 때 강하군의 표시가 강북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는 치소가 강북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치통감의 기록에는 양나라 때 강하의 치소는 분명하게 강남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에서 표시한 강하가 이렇게 강남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경이 이곳 서양에 있다가 강을 건너서 강하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그 당시 강하가 강남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즉 남북조 시대의 강하와 삼국지 시대의 강하가 동일한 곳인데 치소가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하다. 게임 삼국지도 이것을 잘 구현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촌인 소역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소찰은 강릉에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별 의미 없는 등극이죠. 소찰은 서위의 우문태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소찰이 우문태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는 소찰이 아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소찰의 이 나라를 역사에서는 후량으로 부릅니다. 소찰은 이 최대보라는 사람을 등용하여 정사를 맡깁니다. 최대보는 정사에 통달하고 지혜가 많아서 소찰이 그를 제갈공명에 비유했다고 하죠. 한편 상주자사 왕림은 당시 장사에 있었거든요. 그는 소역의 신하였는데 강릉이 함락되고 소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 원인이 소찰에게 있다고 보고 그를 원수로 여기고 군대를 준비합니다. 반면 왕승병과 진패선은 강동에 운거하면서 소역의 아들 소방지를 주군으로 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소방지를 황제에 올리지 않고 왕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양왕, 즉 양나라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양나라 국토가 초토화되고 다스리던 땅도 좁아져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때 소방지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죠. 이 일러스트가 소방지 일러스트인데 이 표정을 보세요. 표정부터 울상이죠. 뭔가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소방지가 양나라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제의 황제 고양은 왕승변에게 소현명을 황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소현명은 과거 전쟁에서 패해 북제의 포로로 잡힌 양무제의 조카죠. 소현명도 따로 왕승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황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왕승변은 고양과 소현명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소역의 아들 소방지가 정통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현명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편지를 보내서 마구 쪼르거든요. 황제를 시켜달라고. 그러나 왕승변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왕승변은 이렇게 거부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북제의 고향은 굉장히 터프하고 행동파거든요. 바로 장수들을 보내 국경 지역의 동관을 칩니다. 이 동관은 장안 근처의 그 동관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동관은 합비 밑에 있는 큰 호수, 도호 근처에 있는 관입니다. 이 동관은 삼국지 시대 때 제갈각이 세웠거든요. 북제의 장수들이 이곳을 쳐서 크게 승리하고 양나라 군사 수천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에 왕승변은 바짝 쫄아버립니다. 겁을 먹은 그는 사자를 고향에게 보내 소현명을 황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현재 양왕인 소방지를 태자로 삼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고향과 왕승변의 이 협상이 타결되자 소현명이 건강에 들어와서 드디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소방지는 태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폐선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한 것이죠. 진폐선이 한 발 늦게 반발한 것을 볼 때 왕승변이 그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승변은 진폐선을 자기 아래로 여긴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둘은 후경을 칠 때 사별 맹세를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했던 사이거든요. 또 왕승변의 아들과 진폐선의 딸을 서로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진폐선은 사자를 보내서 왕승변에게 따지죠. 소방지를 패하고 소현명을 황제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요. 서로 편지가 수차례 오고 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결국 진폐선은 왕승변의 뜻을 의심하게 되고 그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진폐선이 했던 의심은 어떤 거냐면 왕승변이 새 황제를 끼고 조조처럼 권력을 농단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죠. 당시 진폐선은 경구에 있었고 왕승변은 석두성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밤에 진폐선은 장수 후한도에게 수군을 이끌고 앞장서서 진격하도록 합니다. 자신은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뒤를 받쳐줍니다. 후한도는 석두성 북쪽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려 작은 산에 오릅니다. 석두성 북쪽에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하나의 방벽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후한도는 군사들을 이끌고 몰래 이 산에 올라 성벽을 넘어 들어갑니다. 이때 왕승변은 초소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웬 군사들이 몰려온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크게 놀란 왕승변은 군사를 급하게 모으고 싸웁니다. 하지만 기습을 당한 상황이라 전세를 뒤집기는 힘들죠. 그는 힘겹게 싸우다가 도주하여 성벽 위의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는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진폐선이 성루를 불태우려고 하자 왕승변은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잡히게 됩니다. 진폐선은 왕승변 부자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느끼죠. 이 둘이 그렇게 맹세로서 눈물을 흘렸던 사이인데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믿는 것은 계란 위를 밟고 올라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맹세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쉽게 장담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쉽게 장담하는 것은 역시 쉽게 변한다는 것의 증거죠. 과거 왕승변이 소역의 명령을 받고 황족들을 죽이자 소륜이 그에게 결코 영화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죠. 지금 그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이렇게 왕승변이 죽자 소현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양왕 소방지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초주, 진주는 서사위라는 장수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초주와 진주는 장강 이북에 있는 주입니다. 이 서사위의 사촌 동생인 서사선이 왕승변의 외조카였거든요. 서사선은 왕승변이 죽자 사촌형 서사위에게 도망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사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제에게 땅을 바치고 항복해버립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한 거죠. 자신감이 생긴 서사위는 군사 5천으로 석두성을 기습, 점령하고 바로 건강성을 압박합니다. 이때 진폐선은 반항하는 세력을 치기 위해 동남쪽에 가 있었거든요. 즉 진폐선이 건강성을 비운 틈에 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후한도가 진폐선을 대신하여 군사 300명으로 건강성 밖에서 서사위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북제는 다시 군사 5,000명을 파견하여 장강을 건너서 건강성 남쪽에 있는 고숙을 점거하고 서사위를 지원합니다. 또 군사 1만 5,000명을 추가 파병하여 석두성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폐선의 위기죠. 진폐선은 반항하는 세력들을 평정하고 조속히 북상하여 야성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가 건강성이고 이 해자 건너편에 이렇게 야성이 있는데
진패선은 이 야성 건너편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진회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죠. 진패선은 이 진회하에 다리를 세우고 진회하를 건너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다리는 지금과 같은 다리가 아니라 전부 항이라는 개념의 다리입니다. 항. 이 항이 한자로는 배다리 항자거든요. 즉 여러 개의 배들을 가로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 이 당시의 다리입니다. 진패선은 급히 만든 다리를 건너서 북제의 목책 2개를 공격합니다. 이에 북제의 장수 유달마는 진회하를 이렇게 건너서 진을 칩니다. 아무래도 진패선의 뒤통수를 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진패선이 다시 뒤돌아와서 불로 급하게 유달마를 공격해서 크게 격파합니다. 이 공격에 북제의 군사가 대패하고 배를 타려고 서로 밀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병사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때 진패선의 군사들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는데 그만큼 사기가 크게 오른 거겠죠. 승세를 탄 진패선은 석두성에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한 유달마가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요구합니다. 유달마는 자기 아들을 보내고 진패선은 조카를 보내서 화의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 화의가 성사되자 북제의 군대는 전부 물러가게 됩니다. 진패선이 조카까지 내주며 화의를 진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당시 상황이 계속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되었었거든요. 강동은 후경의 난 때문에 피폐해져서 군량조차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심수습도 못했는데 계속 싸워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한 해를 넘기자 북제는 약속을 깨고 다시 양나라를 침공합니다. 북제의 황제의 고향은 약속 따위를 신경 쓸 사람이 아니죠. 그는 10만 군대를 일으키고 장수들에게 양나라를 침공하게 합니다. 서사위는 그 중의 일부 군사를 이끌고 장강을 건너 무호를 점령하고 안양현에 진입합니다. 그러자 건강성 안의 사람들이 놀라고 진동했다고 합니다. 자, 서사위가 장강을 건너서 무호를 찍고 이곳 안양에 도착한 겁니다. 진패선은 반격을 위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출격합니다. 후한도가 기병으로 돌격하여 북제장수 걸봉무로를 생포합니다. 진패선은 부장 심태에게 명령하여 안강을 몰래 건너서 과보를 습격하여 공격하게 합니다. 심태가 이 과보를 쳐서 적장 조은심을 격파하고 적의 함선 100여 척과 군량을 획득합니다. 즉 장강을 건너려고 하는 북제의 중요 후방기지를 격파한 겁니다. 북제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별도의 군대를 파견하여 은밀히 종산에 도착합니다. 자, 이게 금강성 부근의 지도인데요. 지금 북제군이 이곳 종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자 진패선은 별동대를 보내서 북제의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북제의 군사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말과 나귀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북제군이 종산을 그대로 통과하여 진격하거든요. 이에 진패선은 군대를 이끌고 나귀원 동쪽과 복주산 북쪽에 주둔하고 길목을 막습니다. 자, 여기 복주산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나귀원이 있습니다. 나귀원은 황제가 애용하는 정원이거든요. 자, 이 길목에 진패선이 진을 치고 북제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 또 다른 북제의 군대가 현무 서북쪽에 도착하거든요. 하지만 연일 큰 비가 내려 물이 평지를 덮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제 군사들이 밤낮 진흙 속에서 머물게 되자 손발이 전부 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군사들의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당연히 사기도 떨어지고 병사들 마음속에는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진패선의 군대도 사정은 좋지 않아서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신하가 쌀 3,000곡과 오리 1,000마리를 보내줍니다. 이 덕분에 진패선의 군사들이 연잎에 밥을 싸먹고 오리고기를 구워 먹어 힘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북제 군사들은 진흙을 밟으며 생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리고기 먹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리고기가 또 엄청 맛있잖아요. 이 먹방 덕분에 진패선의 군사들이 힘을 내게 됩니다. 진패선의 장수 후한도가 부장 소마가에게 말합니다. 경은 날쓰고 용맹으로 명성이 있으니 10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오. 소마가는 지난편에 소개했던 그 용맹한 소년 장수죠. 그때는 13살이었는데 지금은 6년이 지나 19살이 되었습니다. 소마가는 후한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공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도의 군대와 북제의 군대가 서로 격돌하는데 후한도가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자 북제의 군사들이 후한도를 삥 둘러 포위를 해버립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것을 본 소마가가 단기 필마로 괴성을 지르면서
곧바로 북제의 군사들에게 돌격합니다. 이 돌격으로 북제의 군대가 둘로 쪼개지며 길이 열립니다. 이 틈에 후한도가 탈출하여 죽음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소마가를 강호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강호동도 19살 때 씨름판을 평정했잖아요. 그때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던데 이 얼굴과 표정, 몸이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죠. 완전 장사입니다, 장사. 아마 소마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이나 싸움 수준이 19살짜리가 아닌 거죠. 아무튼 그 후 양측이 다시 부딪혀 싸웁니다. 이때 진패선이 심태를 이끌고 북제와 전면에서 부딪혀 싸우고 후한도가 크게 빙 돌아서 후방을 칩니다. 이 공격으로 북제 군대는 크게 무너집니다. 이 싸움에서 서사휘와 그 동생이 포로로 잡히는데 진패선은 그들의 목을 바로 베어서 병사들에게 돌려서 보여줍니다. 이 전투에서 북제의 장수 46명이 포로가 되었고 죽은 군사는 너무 많아서 그 시신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경구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금강에서 경구까지는 한 3-40km 되거든요. 즉 3-40km까지 시체들이 떠다녔다는 것이 됩니다. 북제 장수 중에 이맥, 왕승은만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 이맥은 진짜 생명줄이 기네요. 후경 밑에서 싸우다가 서역에게 포로로 잡혔는데도 등용되고 또 소역이 죽은 후에 북제 장수로 이번 싸움에서 패했는데도 또 살아남았네요. 원래 이렇게 생명줄이 긴 사람이 있죠.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양은 화가 나서 인질로 받은 진패선의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진패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죠. 진패선이 거듭 승리하여 전공이 쌓이자 당연히 공이 되고 그 뒤에는 왕이 됩니다. 이후의 일은 당연히 황제에 오르는 거죠. 그는 소방지에게 선양을 받아 황제가 됩니다. 진패선이 세운 나라를 진나라라고 하는데 춘추시대 때 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진패선의 진나라를 남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여 양나라는 55년간 존속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되었던 상주자사 왕림은 진패선이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지만 인정하지 않죠. 그는 진패선이 북제와 싸우는 동안에 강사에서 북상하여 무창을 점령한 상태였거든요. 진패선은 후한도를 보내서 무창을 치게 합니다. 후한도가 무창에 도착하자 왕림의 장수 번맹은 싸우지도 않고 냅다 토낍니다. 후한도는 무창을 찍고 영주를 포위하다가 왕림이 북상하자 크게 한판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후한도가 크게 패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포로가 되거든요. 왕림은 이 기세를 타고 장수 번맹을 보내서 강주를 급습하여 점거합니다. 이 강주는 심양에 있는 주입니다. 왕림은 후한도를 비롯한 진패선의 부장들을 감옥에 가두고 상관 왕자진에게 감시하게 합니다. 후한도는 왕자진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고 풀려나서 건강으로 도망칩니다. 역시 황관은 뇌물에 약하죠. 황관과 뇌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아먹은 왕자진도 그냥 있으면 왕림에게 죽게 되죠. 그는 후한도와 함께 도망가서 진패선에게 귀부합니다. 뇌물의 힘이란 참 대단하죠. 1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은 그것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기세가 오른 왕림은 소장을 황제로 올립니다. 소장은 소역의 손자거든요. 아무래도 왕림이 소역의 부하였으니까 그 손자를 황제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편 황제가 된 진패선은 자신에게 선양을 해준 소방지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소방지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양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선양을 해주면 무조건 죽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냥 선양을 해주기 전에 북제로 탈출을 시도해볼 것 같은데 어차피 죽는 거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진짜 하늘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면 목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탈출에 성공한 황족들도 있고요. 진패선은 그 후 1년도 채 안 되어서 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가치통감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쟁에서는 매번 승리를 하였고 뛰어난 꾀로 움직였으며 정치가 관대하였다. 먹는 음식은 몇 가지에 불과하였고 후궁들도 검소하였다. 이런 평가를 보면 인물 자체는 확실히 뛰어난 듯 합니다. 군략에도 뛰어나고 황제로서의 성실함도 갖추고 있고요. 수명이 좀 더 길었다면 영토를 더 확장했을 만한 인물이죠. 현재 남진의 영토는 강동에 불과하죠. 영주와 상주 지역, 즉 장강 중류와 그 이남은 왕림의 영향력 아래 있고 홍주는 서위와 후량이 다스리고 있었죠. 진패선이 죽자 그의 조카 진천이 황제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진문제입니다.
근데 진폐선의 아들이 아닌 조카가 황제에 올랐다는 게 이상하죠. 진폐선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진창인데 진창은 소역이 망하기 전에 강릉에서 소역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위의 공격으로 강릉이 함락되자 포로가 되어 장안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진폐선이 살아있을 때 서위의 우문태에게 사신을 보내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아들 진창과 조카 진욱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문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진폐선은 어쩔 수 없이 조카 진천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자, 새롭게 오른 황제가 이 진문제, 진천이죠. 왕림은 진폐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건강으로 향합니다. 남진에서는 장수 후진이 장강에서 왕림을 막습니다. 후진의 입장에서는 왕림이 짜증나겠죠. 한두 번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해서 계속 공격해오니까요. 적당히 해라 짜시가 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양측 군대가 장강 위에서 크게 싸우는데 여기서 왕림이 대패하게 되고 군대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무트로 올라온 군사들도 남진의 복병들에게 걸려 대부분 죽습니다. 왕림은 어쩔 수 없이 측근 10여 명과 함께 북제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하여 왕림의 영향력 아래 있던 여러 주들이 남진에게로 복속하게 됩니다. 한편 진폐선이 죽었다는 사실이 서위에도 알려집니다. 이때 서위는 우문태가 죽고 그 아들이 황제에 오르지만 실권은 우문태의 조카 우문호가 쥐고 있었거든요. 우문호는 갑자기 진폐선의 아들 진창과 조카 진욱을 남진으로 보내줍니다. 아무래도 진폐선의 아들 진창을 보낸다면 현재의 황제인 진문제의 지위가 흔들리겠죠. 정통성은 진창에게 있으니까요. 결국 우문호가 남진의 혼란을 주려고 이런 술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창은 건강으로 가면서 사촌형인 진문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불손했다고 합니다. 진창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원래라면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하는데 포로가 되는 바람에 사촌형이 엉뚱하게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반면 편지를 받은 진문제도 역시 기분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물론 정통성으로 따졌을 때는 자기가 황제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지만 이미 황제에 올랐으니 그래도 황제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새파랗게 어린 사촌동생이 매우 불손하게 말하니까 열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 둘이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진문제가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진창의 거만한 편지를 받은 진문제는 후한도에게 진창이 도착하면 자기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양보하려는 게 아니라 후한도를 격동시켜 진창을 죽이려는 것이겠죠. 이 말을 들은 후한도는 자기가 진창을 맞이하러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진문제는 이 요청을 허락하죠. 후한도는 진창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장강을 건너는 진창을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진창의 인생도 참 얄궂네요. 난세를 헤쳐나가기에는 진창의 처세술이 너무 형편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촌형이 황제가 된 이상 자기는 숨만 쉬어도 죽을 수 있는 입장이죠. 원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되지 못하면 항상 살생부의 제일 위에 기록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만불선하게 행동했으니 이것은 어서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문제는 후한도가 공을 세웠다 하여 자귀를 공으로 올려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문제는 진창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황족을 죽인 죄로 후한도를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을 줬으니까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자식도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인데 하물며 사촌동생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제 남진의 이야기는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